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 통계는 괜찮다고 하는데 내 경험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경우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몬트리올에서 겪은 믿기 힘든 불운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지 아니면 통계 뒤에 감춰진 진실의 단서일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같은 곳에 번개가 두 번 치진 않는다는 말, 우리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캐나다를 방문했던 한 미국인 가족에게는 이 믿음이 정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네, 이 믿기 힘든 불운의 시작은요, 사실 아주 평범한 가족여행이었어요. 매년 해오던 그런 거예요. 메리친 가족에게 몬트리올은 정말 악몽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딱 6년 전, 바로 그날, 똑같은 일을 또 겪게 된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차를 보니까 창문은 산산조각 나 있고 핸들은 막 잘려나가 있는 거예요. 도난 방지 장치로 유명한 더 클럽까지 그냥 옆으로 치워져 있었고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아주 폭력적으로 차를 훔치려 한 흔적이잖아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어요. 이 가족이요, 6년 전에 차를 도둑맞은 뒤로는 무서워서 계속 렌터카만 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에이 이제 괜찮겠지 하고 큰맘 먹고 자기들 차를 처음으로 다시 몰고 온 바로 그 해에 또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정말 운이 없어도 너무 없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냥 운이 지지리도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만 골라서 노리는 건 아닐까요? 메리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 차가 타지 번호판이라서 노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의 경험과 공식 데이터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피해자는 이건 분명 타지 번호판을 노린 거야 라고 확신하는데, 경찰 쪽에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는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둘의 간극이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공식 통계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도 비공식적으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보기에도 요즘 유독 회백 외부에서 등록된 차들이 많이 도난당하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아니, 현장에서 경찰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그냥 숫자 뽑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왜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는 걸까요? 아, 이게 좀 행정적인 문제에 그 이유가 숨어 있더라고요. CAA 퀘벡의 전문가 안드레 대쉬의 설명에 따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수동 처리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행정 절차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일단 범죄가 신고되면 경찰은 그냥 차량 절도라는 일반 코드, 예를 들어 C12344 같은 걸 입력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타 지역 번호판 차량을 따로 표시하는 코드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맞아요. 모든 사건 보고서를 사람이 일일이 다 뒤져봐야 하는 거죠. 이러니 추세를 파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 우리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데이터는 없지만 의심은 계속되는 이 상황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CAA, 퀘벡에 따르면 사실 몬트리올 전체의 차량 도난 건수는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대요. 도시 전체로 보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친가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 전체 도난율이 줄었다는 이 통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 번이나 끔찍한 일을 겪은 그들에게는 그냥 공허한 숫자일 뿐이죠. 그래서 이 가족은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는 미국 번호판 달고 캐나다에 오지 않겠다고요.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내 개인적인 경험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여러분은 무엇을 더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어쩌면 우리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통계보다 보이지 않는 경험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